자, 금일 코스피 지수는 0.89%, 코스닥은 2.86%, 양지수 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낙폭이 좀 컸죠. 또 외국인 기관 여전히 매도하고 있었고요. 장 중반에 코스피가 코스닥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다시 환율이 1180원인가? 뭐 된다 마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다시 장마판에 쭈루룩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자,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조금 의외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21선이 되게 강한 반등 자리가 맞거든요. 근데 121선을 너무 쉽게 깼어요, 오늘. 근데 이걸 깬 이유가 뭐 명확하게 엄청난 악재가 터졌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시점이었거든요. 아유, 모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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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 돈을 또 이렇게 오늘 코스피가 사실 저는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월요일날 국내 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뭐 월요일날 다른 나라 증시들 비실비실 됐던 거를 국내 증시에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그 반도체 쪽 같은 경우만 봐도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에 일부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수가 적어도 이 121선 위로는 시초에 움직이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시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시장이 쭉 밀리더라고요. 뭐 이 종목 저 종목 할 것 없이 다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확하게 올라간 상승 섹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체리야, 너는 왜 자꾸 날 방해하지?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는가 라고 하면 사실 환율의 영향이 가장 크죠. 환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왜 환율이 오를까? 요거를 생각해. 너 일로 와. 너 안 되겠다. 야, 너 여기 있어. 잠시만요. 체리 좀 어디다 던지고 올게요. 정말 체리 때문에 흐름이 다 끊기네. 어디까지 했죠? 네, 안녕하세요. 자, 외국인들 얘기까지 했고 환율 올랐다. 오늘 제가 환차액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드렸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죠. 국내 증시가 올라간다 라고 하더라도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국내 증시가 5% 상승했는데 만에 하나 환율이 6% 상승했다. 국내 증시에서 얻은 수익 환차익으로 다 까먹게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때는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자, 이걸 환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에 엄청나게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뭔가 한국 증시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아. 뭐 삼성전자, 한국 증시의 대표라고 하면 삼성전자잖아? 와, 반도체 시장이 엄청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있든가? 아니면 앞으로 한국 증시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혹은 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잘 돼서 약간 한반도 평화? 한국이 종전국가가 아니라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은 종전선언 같은 거 하면 그럼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전쟁 국가가 아니네? 안심해도 투자해도 되겠어.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뭔가 환율이 오르더라도 국내 증시만의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야금야금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침대 위로 올려놨어요. 저 자식이. 자, 어쨌든 다시 자, 흐름이 자꾸 깨지고 있어.
저 자식이 요즘 좀 커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불릴 만한 게 없어요. 한국 증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4단계라며. 야, 2분기 실적은 그럭저럭 나왔을 수 있어. 근데 3분기 잘 나올까? 지금 3분기 지금 7월부터 해가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해서 난린데 3분기 실적 기대 안 되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와, 그러면은 한반도 평화. 와, 북한이 잘할까? 막 북한하고 막 관계 개선 돼가지고 막 남북 정상회담 막 해버리고 막 종전선언 하고 막 이러지 않을까? 라고 하기엔 지금 시즌은 한미연합훈련 중입니다. 그냥 북한이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시점이에요. 여기서 막 그럼 당연히 생각이 들겠죠. 야, 이거 연합훈련 끝나기 전에 북한이 도발하는 거 아니야? 아, 역시 한국은 좀 위험해. 아, 역시 종전국가가 아니라 휴전국가야. 그런 것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국내 증시를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환율이 올라. 환율이 올라고 오르고 국내 증시가 올라도 손해볼 수 있는 판국에 환율이 오르는데 국내 증시가 떨어질 만한 이슈들이 더 많네요. 그럼 외국인들은 지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도 갖다 팔아야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는 걸 기관이 받아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기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 기회에 공매도나 치자. 공매도나 치지 뭐. 열심히 개인들이 받아줘 봐야 예전처럼 동학개미 운동이다. 이래서 시장의 막대한 유동성, 막대한 자금으로 이렇게 외인하고 기관이 집어 던지는 걸 옛날에는 동학개미 운동이다. 이러면서 신규 자금들이 막 계속 들어왔어요. 쉽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하신 많은 분들이 작년에 했잖아요. 야, 주식, 야, 엄청 좋대. 막 이런 얘기 듣고 했지만 지금 과연 주식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오히려 시작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점인데. 따라서 신규 자금 유입은 한정적인데 외국인들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환차익 때문에 팔아 제끼고 기관도 이 기회다 싶어서 공매도 치고 있고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개인들 매수세가 오늘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막 던지는 족족 다 받아줬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무한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개인들이 받아줄 수 있는데 한계치가 오니까 시장이 이렇게 퍽퍽 무너지는 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아마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쯤 되면은 좀 전환점이 생길 것 같은데 경제 지표가 어저께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 이러면서 약간 시장 경제가 회복이 둔화되는 것 같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건가 하면서 이제 국제 유가도 빠지고 했죠.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좀 면역력이 있었고요. 경제 지표도 생각보다 계속 잘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는 논외로 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경제 지표도 잘 나오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큰 압박도 안 느끼고 있으니 당연히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야, 더 이상 시장에 지원 안 해도 되지 않겠냐? 경제가 알아서 회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시장에 돈 너무 많아.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야. 금리 인상하자. 은행 이자 올려. 그래서 시장에 돈을 좀 회수를 하자. 혹은 여러분 테이퍼링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뭔 말을 하고 싶었지? 그래요. 테이퍼링이라는 말 막 들어보고 했잖아요. 더 이상 자산을 매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연준에서. 더 이상 시장을 막 지원하지 않겠다. 요런 건데. 자,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오늘 제가 해드렸던 교육을 생각을 해보면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야, 미국 은행에다가 돈 맡기면 이자 엄청 많이 준대 라고 하면 굳이 위험한 주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혹은 뭐 금융적으로든 뭐 뭐가 됐든 이제 그런 나라에 이자도 많이 준다는데, 그럼 자금은 당연히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나 국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시장에 있는 달러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달러도 바깥으로 나가게 될 거고, 이러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의 화폐들이 줄게 됐을 땐 당연히 화폐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갔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FOMC 회의로 혹은 그 파월이 금리 인상 혹은 테이퍼링 이제 곧 자산 매입 이제 그만하고 연말까지만 하고 뭐 내년 초까지만 하고 그만할래,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지금까지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였는데, 자, 중국 경제 지표가 되게 안 좋게 나오고, 그러므로 해서 미국 경제 지표도 안 좋지 않을까? 미국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요런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이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당분간 금리 인상 가능성 없다라는 말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환율 자체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시점이 이번 주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전까지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집 나간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어, 이제 다 앞으로 행복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긴 좀 이르고요. 그 파월 의장 말 듣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환율이 먼저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의 어느 정도 매수세는 들어올 거예요. 환차익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국내 증시 매력도가 떨어져서 얼만큼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시장이 혼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온다 뭘 한다 하더라도 그 시장이 과거처럼 다시 멋진 상승장으로 넘어가기보다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무너지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쉽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막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막 핑크빛 미래, 장밋빛 미래를 막 기대하기보다는 이번에 잘 반등 나올 때 최대한 현금 비중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환율이 하락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과거처럼 우상향하는 시장보다는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폭을 3250 정도로 일단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뚫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일전에 7월 말에 해드렸던 거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는 지금까지 월봉 차트에서 40년 동안, 제 1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 조정을 안 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시장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이 풍부한 유동성은 결국 시장이 다시 다 회수할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무한정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시장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거든요. 이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 경제가 정말 좋아서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벌고 돈을 펑펑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경제가 위축이 되니까 나라에서 빚을 내서 돈을 시장에 뿌린 거예요. 이렇게 어거지로 만든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 때문에 뭐 과거와는 다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또한 좋은 거고,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이면 2780 요 정도 선까지는 시장 지수가 조정이 온다라고 생각을 먼저 좀 하고 가야 돼요. 높은 확률로.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다이렉트로 내리꼽지는 않아요. 시장이 뭐 어마어마한 코로나나 이때처럼 악재가 확 등장해서 빠지는 게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인 반등 포인트를 일단은 60일선 이 자리를 보는 게 맞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렇게 시장 폭락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아마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여러분 계좌 손실은 평균적으로 8에서 12% 정도가 될 거예요.
이것보다 높다 하시는 분들은 특정 종목의 과비중을 때려 박았는데 그 특정 종목이 현 시장에서 더더욱이 힘을 못 썼다. 이랬을 때 그 손실률이 13%, 15% 이상은 넘어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종목에 씨앗을 뿌려놓고 그냥 평이하게 투자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일반적으로 평균 8에서 12%일 거고요. 뭐 단타 좋아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뭐 계속 손절하면서 했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 4에서 한 7% 정도가 손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